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 정도 됐고요. 11시 정도 돼가네요. 어제 이제 지인들하고 저녁에 만나갖고 뭔 얘기들을 하는데 주식 얘기가 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주식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거는 좋은 얘기인 것 같다. 이거는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도 영상으로 녹화해서 좀 들려드려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녹화를 한 편 해보겠습니다. 그 지수의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우선은 이제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코스피하고 선물 지수죠. 코스피하고 선물입니다. 8월 달에 저점이 찍혀 있고요. 공통적으로 둘 다. 그리고 8월 달 저점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쭉 오르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8월 달 저점, 그죠? 8월 달 저점 사실 저건 바닥으로 봐야 돼요, 이제. 저건 바닥으로 봐야 됩니다. 8월 달 만들어놨던 8월 6일 날 만들어놨던 저 저점이 붕괴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붕괴되기 쉽지 않습니다. 저거 최소 아마 한 2년 정도는 저 저점 붕괴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에 저 저점이 붕괴된다면 뭐 21년 정도나 21년 뭐 여름이나 지나야 붕괴되지 않을까. 뭐 지금 제 시나리오죠. 이건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가볍게. 이런 얘기는. 뭐 언제 어디까지 간다라는 건 사실 전혀 의미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십시오. 어쨌든 제 나름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지금 8월 달에 나온 거는 저건 이제 락 바텀이에요. 저거 아주 그냥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 나온 거죠, 이제. 어, 아무튼 저렇게 바닥인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근데 우리 투자자들은 그게 아니죠. 우리 투자자들 마음은 저 250.9 갔을 때, 저 8월 6일 날 주식을 살 수 있어야 되겠죠. 저런 거를 어떻게 잡냐에 대한 얘기를 어제 좀 이제 아는 사람들과 했는데, 일단 8월 6일 날 있었던 일들을 조금씩 한번 되짚어 보자는 의미로, 그게 사실 이번 영상의 취지입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제 영상을 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영상을 10분짜리, 15분짜리를 다 보실 정도의 분들이면 분명히 주식에 상당히 관심 있는 분들이고 주변에 분명히 주식하는 분들이 몇 분씩 계실 거예요. 그죠? 같이 이렇게 주식하는 생각을 나누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주변의 반응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내 기분하고 그런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잘 살피시면은 8월 6일 날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 잘 와닿지가 않죠. 사실 이제 8월 6일 날 8월 저때 초에 이런 얘기는 방송에서 많이 하긴 했는데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이 생각해 보시라고 그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8월 6일 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일단 8월 6일 날 아침에 제 친구 두 명이 손절을 했어요. 8월 6일 날 아침에 오전 10시 이전에 두 명이 손절했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8월 6일 날 점심쯤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제 이제 뭐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제 주식 선생님은 따로 계시고 그분 말고 또 이제 증권업계에서 오래 일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 멘토처럼 그렇게 또 언제나 저를 생각해주고 걱정해주시는 감사한 분이 계신데 주식 시장에 있으신 지 오래되셨어요. 거의 한 30년 가까이 주식을 하셨습니다. 그분도. 근데 뭐 그분이 들으면 좀 기분 나빠질 수도 있는데 8월 6일 날 이제 오후에 통화 내용이 어땠냐면 저 서울에 계신 분인데 저한테 야 너 걱정돼 전화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8월 6일 날에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8월 6일 날 요 날이죠. 그때 환율을 막 얘기를 하시면서 야 두산아 환율이 지금 이게 오늘 오르는 게 이게 무려 1.5%나 올랐다. 그리고 지금 야 1200 얼마지 않냐. 야, 이거 환율이 이렇게 올랐기 때문이라도 앞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더 가속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환율이 올랐기 때문이라도 외국인들이 계속 더 주식을 팔고 나갈 수가 있다. 너 되게 조심해야 된다. 너 지금 대출 많이 받아 주식 사놓지 않았냐? 너 진짜 지금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분의 생각으로는 여기쯤에서 너 손절하고 이제 포기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거를 이제 권유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오래전에 그 코스닥 레버리지를 들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몰빵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신 분이라 진짜 걱정을 해서 전화를 하신 거죠. 8월 6일 날 그래서 전화 와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환율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고 주식
추가적으로 더 박살날 수도 있다. 진짜 되게 위험한 자리다. 하면서 이제 팔으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팔으라고 직접적으로 그분이 말씀은 안 했지만, 사실상 전화 내용 들어보면, 야, 이제 그만 포기해. 지금이라도 놔주는 게 어떻겠니? 그거죠, 사실. 항복을 권유하기 위해서 일종의 전화를 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뭐 그 주변에 그 외에도 아 죽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하여튼 그런 일들 그러면서도 사실 저는 좀 느꼈어요. 이날 수급이나 이런 걸 보면서 특히 코스닥 시장 빠지는 거 보면서 사실상 이거 바닥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단기 낙폭도 굉장히 심했고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지기도 했고 급하게 빠지기도 했고 거기다 더해서 악재 안 그래도 어려운 증시에다가 일본이 우리나라 수출 제재를 한다는 내용이 저때 나왔기 때문에 그걸 재료로 해서 완전 시장이 패닉으로 빠져들었죠. 근데 거기에다 더해서 제 주변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세 가지 사인들이 나왔단 말입니다. 일단 두 명이 일단은 8월 6일 아침에 손절을 했고 계기다 8월 6일 아침에 손절을 했고 그리고 그날 점심에는 증권업계에 오래 몸담았던 제 멘토 같은 분이 전화 오셔갖고 항복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전화도 오시고 그런 일련의 일들이 쭉 일어나고 더군다나 제 유튜브도 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영상의 조회수들도 늘어나고 리플도 많이 달리고 그런 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 이거 바닥이다라는 그런 걸 솔직히 느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8월달 초에 마침 또 다른 사람들 또 만나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지금 그때 그 지인하고 얘기한 게 8월 초에 지금 빚을 더 내서 주식을 사야 되는 걸 굉장히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험 관리 차원에서 안 했습니다만 그런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래서 아무튼 그분께 대출받아 더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었죠.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다. 나는 대출 더 받아서 살 것도 고려를 하고 있는 정도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8월 6일날 8월 6일은 아니고 8월 초 언젠가였을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들 이 주변에 있는 이런 자그마한 실마리들을 여러분들 잘 살펴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저는 어쨌든 8월 초에 이제 더 이상 주식은 안 빠지겠다라고 확신은 했습니다. 코스닥은 최소한 더 이상 안 빠지겠다라고 확신을 했어요. 8월 초에. 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모양이 이게 투매가 나온 모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시장이 너무 차분했단 말이죠. 그래서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저점이 250.9가 아니고 조금 해봐야 5포인트 10포인트 더 빠질 수는 있겠다 정도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코스피도 바닥 부근에 거의 다 왔다. 지금은 거의 발바닥 정도 부근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더 이상 안 빠진다라고 약간 좀 확신 비스무리하게 했고요. 아무튼 요렇게 저점을 잡았습니다. 사실 이제 이건 지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어쨌든 이게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듣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8월 6일날 이거 바닥이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얘기는 할 수 없는 입장이죠. 지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지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8월 달에 그 격동의 8월 달에 있었던 제 주변의 일들을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잘 생각해 보세요. 8월 달에 분명히 여러분들 주변에 손절하는 사람들이 속출했을 거고 지금 주식을 사면 미친놈이다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그때 분위기가 안 좋았다는 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분위기들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때 분위기와 그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께 했던 얘기나 그런 분위기들, 어떤 행동들이나 그런 말들, 그런 분위기들을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도 기회에 잡으실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매년 그래왔어요. 매년 생각해보면 너 지금 주식을 팔다니 제정신이야? 라고 하면 그 뒤로 폭락이 왔었고요. 너 지금 주식을 살 생각을 하다니 미친 거 아니냐? 이제 그만 손절할 때가 됐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꼭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10년 동안
맨날 이제 그 변곡 자리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나 이제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게 보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쪽으로 접근해 보시면, 시장 탐구의 방향을 좀 그런 쪽으로도 접근을 해 보시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저런 기회를 잡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회사 하여튼 지인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뭐 8월달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얘기했던 분은 제가 빚내서 주식을 살 생각이 있다, 지금이 기회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분인데, 그제서야 제가 이렇게 8월 달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냐. 지금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빠진다. 이제 계속 올라갈 타이밍이다. 라는 얘기를 어제 하면서 이제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이제 와서 8월 달 얘기를 해 드리니까 이제 그제서야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 그게 난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였구나. 라는 거를 이제 지금에서야 이제 아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리니까. 여러분들께도 이런 얘기 해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예, 하여튼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 충분히 잡으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작은 단서들, 시장 밖에 있습니다. 단서는 물론 시장 내에도 있지만 시장 내에 있는 숫자들을 보고 잡아내기는 솔직히 좀 어려워요. 이런 기회를 잡아내기는. 보통 이 시장에 있는 이런 기회나 위기 때는 보통 시장 밖에서도 그런 이 단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방법을 좀 많이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뉴스도 보시고 주변 사람들 분위기도 보시고. 네. 하여튼 토요일인데요. 좋은 데들 놀러 많이 갔다 오시고요. 저는 이제 강아지 병문안을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원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좀 상태가 좀 비리비리해서 예, 좀 스키장 좀 덜 가고 스키장 조금만 가고 강아지하고 강아지 병문안이나 좀 다니는 걸로 그렇게 좀 주말을 좀 보낼까 싶습니다. 하여튼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시황 딱히 뭐 얘기할 거 없죠. 미국 어제 살짝 빠졌는데 뭐 자세한 건 월요일 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주말들 잘 보내세요.